안녕하세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행복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제법 돈도 많이 벌고 행복했는데 은퇴 후 노후에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그 중에서는 노인이 되어서 폐지를 주우면서 정말 근근히 생계 유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도 젊었을 때 잘 살았다,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에 대하여 옆집 아저씨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0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들만 거주하는 가구는 69%, 그리고 이 중 35%는 노인 홀로 살아가는 1인 독거노인 가구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50대 이상 중 은퇴 이후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48%였고요. 잘 모르겠다가 11.4%인 반면에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습니다. 은퇴 이후 자신의 경제적 계층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하위층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4%였고요. 그리고 31.7%는 중산층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은퇴자 절반 이상에서 계층 하락이 되고요. 이들 중 상당수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폐지 등을 주우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항을 사실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굳이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50세 이상 은퇴자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50세 이상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10가지 10위입니다. 대상자 중 3%가 응답을 했는데요. 사고와 화재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전이나 후에 급하게 목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암투병 중에 생활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해지면서 그동안 들어놓았던 보험을 여러 개 해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대비한 보험은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보험을 해지할 때는 좀 더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9위, 역시 3%가 응답했습니다. 대출 상환을 끝내지 못했다. 은퇴 전에는 근로사업과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출 상환이 좀 더 원활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전 소득과 자산 소득으로 살아야 하고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도록 대출 상환 등은 은퇴 전에 최대한 상환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8위, 5.4%가 응답했습니다.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7위와 마찬가지로 은퇴 후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은퇴 전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준비를 좀 더 해두셔야 합니다. 은퇴 후에 고정적인 월 100만 원의 수입은요, 9억 원의 은행 예금과 맞먹는 아주 큰 은퇴 노후 자금입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은퇴 설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7위, 6%가 응답했습니다. 배우자 사별에 대비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요, 83.3세입니다. 여자는 86.6세, 남자는 80.3세나 되지만 결혼할 때 여성이 2, 3년 정도 나이가 어리고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6, 7년 정도 더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남편보다 부인이 10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보통 남편들은 80% 정도가 부인의 병간호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지만요.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을 대비하지 않으면 특히 아내가 남편 사후 많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노후 계획들이 남편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남편보다는 부인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위 6.5%가 답했습니다.
질병 부상에 대한 보험을 준비하지 못했다. 5위는 7.1%가 응답했는데요. 중병에 대비하지 못했다였습니다. 질병과 부상 등의 건강상의 문제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나빠지므로 대비를 해두셔야 하는데 1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젊었을 때 들어놓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한 보험이 있다면 되도록 해지하지 마시고요. 잘 관리 및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노후를 위해 의료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는 34%에 그쳤고요. 절반 이상인 55%가 장기 간병비 마련을 위해 특별히 준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골절 등 건강상 많은 위험이 있으므로 술, 담배를 끊고 꾸준한 운동, 특히 노후의 운동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걷기, 등산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여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4위, 7.9%가 응답했습니다. 도전하며 살지 않았다. 세들러 박사는 인생 3기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핫에이지, 뜨거운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이 시기의 사람들은 육아를 활동을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만약 은퇴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버킷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하나하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디지털 능력과 관련한 준비를 꾸준히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은퇴자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특히 옆집 아저씨가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의 선배 중에 능력도 좋고 열정도 있으신데 디지털 능력을 배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파워포인트나 그 외 휴대폰의 다양한 사용 방법, SNS 활용 능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능력 향상 잘 아셨죠? 3위, 9.2%가 응답하셨습니다. 노후를 위해 생애 설계를 하지 못했다. 알파 에이지 세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이 말은 120세 세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필수적으로 노후 대비를 안 하시면 정말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노인이 되어서 폐지 죽고 사는 것이 당연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생애 설계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인생 사명을 확립하고 생애 각 주기마다 사명 완수를 위해 8대 분야인 변화 관리, 재무, 건강, 일, 여가, 주거, 관계, 학습과 자기개발 등을 잘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실행하시면 되는데 8대 분야의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생애 설계라야 제대로 된 생애 설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되시면 요즘에는 무료로 50플러스 생애 설계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2위, 10.3%가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여행을 마음껏 하지 못했다 였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는 업무가 바빠서 여행이라는 단어가 호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들과의 행복한 여행을 계획은 해보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못했습니다. 은퇴 후에 1, 2년 정도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해보지만 부부간 의견 충돌과 여행 경비 등의 부족으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은퇴 전이라면 여행 비용도 좀 준비해 두시고 은퇴 후라도 요즘 유행하는 힐링과 관련된 차박 등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면에서 다른 여행보다는 좀 더 전략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1위, 11.7%가 응답하셨습니다. 노후 여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은퇴자 10명 중 7명은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부부 5쌍 중 2쌍은 돈 문제를 거의 상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66%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알아서 돈 관리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노후 여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자녀 지원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비은퇴자 가구의 67%가 노후 준비가 어렵더라도 자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잘 아껴서 노후 여가 자금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외에 은퇴 전후에 부부가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도 78%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도 상속이나 연명치료 등의 의사결정을 해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 그리고 남편, 은퇴 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대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